반갑습니다. 흑우입니다.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길 가다 광고를 봤을 명륜 진사갈비가 최근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죠. 아니 뭐 요즘에 명륜 진사갈비가 돈을 잘 벌었냐, 아니면 메가커피처럼 창업자가 수백억 수천억 원에 회사를 팔아서 대박을 쳤냐, 그런 좋은 뉴스와는 정반대로 이러다 다 죽는다, 사장님 완전 날벼락아니야, 가맹점주들 상대로 어디 요즘 같은 시대에 10%가 훌쩍 넘는 고리대금 장사를 해왔다는 것을 중심으로 여러 언론에서 집중 포화를 받고 있죠. 게다가 이건 바로 며칠 전 뉴스입니다. 심지어 여러 언론에 저격당하고 있는 걸 넘어서 이번엔 명륜 진사갈비가 검찰 조사까지 받을 예정이라고 하는데, 브랜드가 런칭한 지 불과 10년도 안 돼서 전국에 600개가 넘는 매장을 열며 정말 눈에 띄게 폭발적으로 성장한 음식 프랜차이즈점이 명륜 진사갈비집인 줄 알았는데, 왜 이런 이슈들을 몰고 다니는지 흑우와 함께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해볼 주제는 단맛의 돼지갈비를 아이템으로 삼아서 전국적인 규모로 유례없는 성장을 한 명륜 진사갈비 이야기인데요. 아마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도 대부분은 들어보셨고 한 번쯤은 가보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 번은 정말 맛있게 먹었는데, 왠지 모르게 돼지갈비가 좀 헤비해서 그런가? 또 명륜 진사갈비가 양념이 조금 단맛이 지나친 감도 있죠. 그래서 그런지 한두 번 호기심으로 먹고 난 다음에 웬만하면 잘 안 땡기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먹어보지도 않은 식당을 리뷰할 순 없죠. 친구하고 정말 오랜만에 명륜 진사갈비에 방문했었는데, 한 5년 전에 방문했었던 경험하고 완전히 달라져서 아주 깜짝 놀랐어요. 매장 안에는 사람이 엄청 많아서 거의 시장바닥인 줄 알았는데, 그에 반해서 이 넓은데 홀 직원은 거의 2명, 3명? 그 정도여서 진짜 바쁘신 모습이었고, 명륜 진사갈비가 되게 비용을 줄이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구나 싶었습니다. 게다가 옛날에는 고기 한 접시 더 주세요 하면은 사람이 직접 접시를 가져와서 딱 서빙을 해줬었는데, 이제는 술, 고기, 잔반찬 등 모든 접시들이 전부 셀프 서비스로 변했었죠. 거기다 화려한 점정을 찍었던 건 이 불판, 마치 빨리 먹고 가세요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돼지갈비 한 대만 올려도 꽉 차는 좁은 접시에 올려져 있던 이 접시 스타일도 완전히 바뀌어서 이제는 은박지로 씌운 듯한 불판을 이것도 매번 셀프로 갈아줘야 되는, 이런 걸 DIY라고 해야 될까요? 거의 어떻게 보면 서비스를 받으러 가는 식당이 아니라 딱 고기하고 그 장소를 빌려주는 공간 렌탈 서비스가 됐다고 할까? 하여튼 일반적인 고깃집하고는 사뭇 분위기가 달라진 걸 느낄 수 있었는데, 이보다도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바로 1인당 가격이었죠. 제 기억 속에 명륜 진사갈비는 13,000원, 4,000원보다 살짝 높았는데 배불리 먹고 나서 가격 대비 그냥 괜찮게 먹었네 하고 생각이 드는 그런 식당이었는데, 최근엔 이게 얼마까지 올랐는지 혹시 아시나요? 물론 인건비, 물가가 아무리 많이 올랐다지만 2023년엔 18,900원, 24년엔 19,900원, 드디어 올해는 거의 22,0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이제는 둘이 가서 돼지갈비에 소주 한 병이나 맥주 한 병 정도를 시키면 5만원은 그냥 넘어버리게 되어버리다 보니까 이 정도 돈이면 무한리필집이 아니라 그냥 일반 돼지갈비집 들어가도 2명이서 5, 6만원 정도면 먹을 수 있지 않나? 성비 식당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확 들었죠. 아니 아무리 고물가 시대라도 그렇지 70%까지 올리는 건 말이 안 되지 않나? 여기까지만 보시면 아무리 물가가 오르고 최저임금이 많이 오른 우리나라라고 해도 그렇지 13,000원, 14,000원에서 5년, 7년 만에 22,000원? 이건 좀 선 넘은 것 같은데? 하고 생각이 드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 이렇게 가격을 쭉쭉 올릴 수 있었던 이유는 근거가 영 없는 건 아니었는데요. 명륜 진사갈비 브랜드는 우리한테 이미 너무 친숙한 브랜드가 되어서 간혹 있곤 하지만 2017년 6월에 생긴 꽤나 신생 브랜드입니다. 그런데 그런 신생 브랜드 치고는 1년 만에 매장이 600% 증가, 300% 증가, 야 정말 믿을 수가 없는 성장률을 보여주었죠. 이렇게 성장치가 좋으니까 가격을 쭉쭉 올려도 된다고 생각을 했었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단순히 명륜 진사갈비의 매장 숫자만 보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명륜 진사갈비가 진짜 히트는 히트였구나. 아니 어떻게 이렇게 잘 나가게 되었어? 인기가 엄청나게 많았나 보네. 그런데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렇게 몸집을 급격하게 성장할 수 있었던 굉장히 놀라운 이유가 드러나게 되죠. 바로 명륜 진사갈비는 다른 일반 커피나 음식점 프랜차이즈들과는 굉장히 다르고 특이하게 산업은행으로부터 금리 약 4%로 돈을 빌려서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대부업체 12곳을 통해서 명륜 진사갈비의 이름을 걸고 새롭게 창업하고 싶은 예비 가맹점 사장님들한테 약 연에 10%의 이자 비용을 받고 창업자금을 대여해주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죠. 사실 요즘과 같이 물가도 비싸고 사람 손을 쓰는 일도 천정부지로 높아서 인테리어 비용도 장난 아니게 들어갈 텐데,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고깃집들은 예비 창업자들이 보증금까지 합쳐서 3억, 4억 정도는 어디 뭐 소형 테이크아웃 커피점도 아니고 50평, 80평 규모 정도 되는 고깃집을 예비 창업자들이 가게를 하나 차리려면 적어도 몇 억은 깨지게 될 텐데, 사실 요즘 같은 시대에 한국에 쓸 수 있는, 융통할 수 있는 3억, 5억이 있는 사람들이 정말 몇이나 되겠어요. 보통 우리나라에서 이런 외식 창업을 가장 많이 하신다는 40대, 50대 분들이 퇴직금 받으면 뭐 5천만 원에서 정말 많으면 1억, 한 1억 5천 정도가 있다고 했을 때, 그런 상황에서 명륜 진사갈비를 창업해오면 아유 점장님 걱정하지 마세요, 퇴직금 1억밖에 없으시다고요? 사실 저희가 명륜당 소속으로 관계되어 있는 대부업체들이 12곳 정도 되거든요. 거기를 통해서 돈을 빌리시면 쉽게 저희 업장 차릴 수 있으세요. 금리요? 조금 비싸긴 해요. 한 15% 정도? 아유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명륜 진사갈비 손님들 꽉꽉
꽉꽉 채우는 거 아시죠? 퇴직금 투자하신 돈 금방 다 회수하시고 한 달에 1,000만 원, 1,500만 원씩 떵떵거리면서 버실 테니까 이건 그냥 투자다 생각해 주세요. 예컨대 이런 식으로 예비 가맹점주들을 구슬려서 돈을 빌려줬었겠죠. 가맹 본사 입장에선 왜 이렇게까지 또 다른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이렇게까지 했을까? 이건 제 영상에서도 여러 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이런 프랜차이즈 가맹 본부 입장에서 돈을 가장 많이 벌 때가 언제입니까? 고기가 많이 팔릴 때? 기업이나 PE에 매각할 때? 좋은 가격에 매각을 할 수 있다면 그렇겠지만 대부분은 새로운 예비호구, 아니 가맹점주님을 찾아서 이런 가게를 확 열 때, 바로 이때 가맹 본부는 돈을 가장 많이 봅니다. 그 이유는 다들 잘 아시죠?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하나 창업한다고 했을 때 가입비 또 교육비 명목으로도 꽤나 큰 돈이 본사로 빠져나가는데, 사실 프랜차이즈 창업을 할 때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크죠. 인테리어비 아니면 음식물들을 가져오는 그런 물류, 자재비들 싹 다 본사한테만 사야 되기 때문에 가맹점주들이 버는 돈 다시 가맹점주 본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커피를 팔아서 가장 돈을 많이 버는 회사는 한국 시장에서 1황이라는 스타벅스가 아니라 컴포즈 커피, 메가커피와 같이 매장 수를 확 늘리면서 새로운 예비 호갱, 예비 가맹점주님들을 막 집객하고 있는 그런 프랜차이즈 회사들이 오히려 더 보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와, 영업이익률 30%, 48%. 아무리 봐도 이거 진짜 미친 것 같아요. 그죠? 물론 이런 가맹 본사가 돈을 빌려주는 행위가 우리는 그냥 예비 가맹점주님들을 더 원활하게 운영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라고 항변할 수는 있겠지만 여론은 그다지 좋지 못하죠. 이유는 점주들 상대로 교육비 장사, 인테리어비 장사, 원재료비 장사까지 하다가 이제는 이자 장사까지 하냐? 근데 이자율이 무려 10%, 15%라고? 당연히 사람들이 듣기에 좀 좋아 보일 수가 없긴 하죠. 하지만 세상엔 입장 차이가 있다 보니까 명륜 진사갈비 입장에선 꼭 굳이 구태여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산업은행으로부터 4%를 빌려서 저희가 낀 대부업체를 통해서 예비 가맹점주님들에게 10% 중반에 대출이 나간 건 맞다. 근데 잠깐 생각해보면 이자의 원가 계산을 확실히 해야 되지 않냐? 도달금리 4%에 이렇게 대부업체 등 대출을 관리하는 인력이나 사무실 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운영비용 약 1, 2%, 또 이렇게 외식업 사업자들에게 대출이 나가다 보면 은행에서 통상적으로 산정하는 돈을 못 받게 되는 부도 비율이 약 5에서 10%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좀 보수적으로 잡아도 5%라고 이야기한다면 이건 이분들에게 대출해줄 땐 이자 원가마저 10%가 넘는다. 그렇기 때문에 10% 중반의 금리가 너무 이상한 수치는 아니라는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냥 일개 지나가는 외부인 입장에서 생각해보았을 땐 한 번이라도 프랜차이즈 창업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아마 공감을 하시겠지만, 그 이전까진 완전히 남남이었다고 하더라도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서에 이름을 한번 날리는 순간부터 본사와 가맹점주 간에 완전한 갑을관계가 형성된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금리로 대출이 나간 게 과연 가맹점주님들이 자발적으로 자유의 의사로 이루어졌나, 불공정 계약은 아니었나, 이런 의구심들이 나오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또 최근엔 사회 시류가 프랜차이즈 본사라고 하더라도 너무 말도 안 되게 횡포를 부리는 게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검찰까지 나서서 조사에 나서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렇지만 이렇게 검찰 조사가 들어가기 전부터 이런 여론 조성들이 명륜 진사갈비 입장에선 절대 달갑게 진행되고 있진 않죠. 아마 뉴스를 좀 보시는 분들은 다들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약 1년 정도 전부터 사실 명륜 진사갈비는 이렇게 외형도 활짝 성장했겠다 매각을 추진하고 있었죠. 브랜드가 17년도에 런칭해서 2024년까지 불과 7년 만에 창업주들은 자신들이 가진 주식 가치가 거의 1200억이라고 하니까, 와, 이거 또 한 번 한국에 외식업 프랜차이즈 업체 창업 신화가 탄생하나 했더니, 야, 근데 세상 일 또 정말 호락호락하게 돌아가는 게 없죠. 명륜 진사갈비를 인수하려고 했던 포레스트 파트너스라는 PE도 이런 대규모 딜을 진행을 할 때는 아시다시피 100% 자기 자본으로 진행하진 않잖아요. 어디 뭐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이런 기관 투자자들이나 개인 투자자들, 아니면 또 회사들을 만나서 저희가 이번에 명륜 진사갈비 정말 싸게 인수에 들어가거든요. 한 5년 후면 이걸 저희가 2배로 불려서 팔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피칭을 하면서 투자금을 모집을 하는데, 최근에 명륜 진사갈비 사실상 대부업체 아니냐? 아니요, 시대가 어느 때인데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고리대금 업질을 하냐? 이런 언론의 집중 포화를 맞고 분위기가 싸늘해지니까 각 기관 투자자들은 우리가 괜히 저게 투자 들어갔다가 엄청 욕먹고 옷 벗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어서였는지 반응이 굉장히 싸늘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엔 이렇게 인수에 들어간다고 한 지 1년 가까이 되어가는데 사실상 거의 진척이 되고 있다는 뉴스 보도 하나가 나오지 못하고 있죠. 그럼 이쯤에서 궁금증이 하나 듭니다. 이게 대내외적으로 굉장히 풍파가 많은 명륜 진사갈비 장사는 잘 되고 있나? 이렇게 가격을 올렸는데 원래 먹어주던 사람들이 그대로 잘 먹어주고 있냐? 궁금해지지 않으세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최근에 이런 명륜 진사갈비의 가격 정책이나 운영은 사실상 실패로 돌아가고 있는 듯 합니다. 최근 들어 매년 5%에서 10%씩 가격 인상을 하고 있는데 매출은 오히려 줄고
늘고 있죠. 아니 손님당 객단가도 올랐어. 매장도 또 새롭게 내고 있어서 모수도 늘었어. 그런데 매출이 줄었다? 이건 명륜 진사갈비를 방문하는 고객 수가 꽤나 많이 줄었다는 이야기밖에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사실 명륜 진사갈비를 더욱더 힘들게 하는 사실은 손익계산서를 보면 알 수가 있죠. 아니 어떻게 매출이 꺾이고 있는데 한간비는 30-40% 급증, 광고 선전비는 80% 폭등. 당연히 매출은 줄고 또 비용은 늘고 있으니까 영업이익도 현격하게 줄고 있을 수밖에 없고요. 심지어 이런 재무 수치들은 명륜 진사갈비가 외형 성장이 멈추고 신규 매장으로부터 들어오는 인테리어비, 가맹점비, 교육비 등이 반영이 되지 않았을 때 딱 진짜 진검승부를 해야 될 때는 어떻게 변하게 될지 그렇게 낙관적으로 볼 수만은 없다는 점인데요. 명륜 진사갈비가 앞으로 잘 될 수 있을지 여부는 우리 스스로한테 한번 되물어볼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3,000원, 14,000원 갈 때는 기분 좋게 갈 수 있었을 것만 같은데 요즘처럼 2명이 가면 고깃값만 44,000원, 술 한잔 시키면 5만원, 6만원 훌쩍 넘는 식당에다가 사람도 너무 많고 종업원도 적어서 서비스를 제대로 받기 어려운 그런 매장에 이 돈을 내고 갈까? 또 요즘엔 돼지갈비 프랜차이즈들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꼭 명륜 진사갈비만을 가야 될 특별한 맛이나 이유가 있나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조금 걱정이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명륜 진사갈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도대체 앞으로 더 잘 될 수 있을까요?